오늘 아침 인트로로는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상 탈레반이 장악했어요. 그죠? 미군은 철수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냥 쭉 흘러왔는데 한번 쭉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입니다. 제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 소련과 10년 전쟁, 미국과 20년 전쟁입니다. 왜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이라고 하느냐? 소련하고는 언제 10년 전쟁을 하고 미국은 지금 20년 전쟁이 끝났죠. 자, 이게 소련과 아프간의 10년 전쟁 요 장면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소련이 아프간으로부터 철수하는 1989년 장면인데요.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10년 동안 아프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하고 철수하는 겁니다. 소련이 10년 만에. 그 이제 영상 한번 참고로 보시면 이건 어떤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 액츄얼한 전투 장면이 그대로 있길래 제가 한번 왔는데 간간이라도 한번 한 1분 정도 분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걸 보면 이 실제 장면들입니다. 전투하는 장면. 소련도 여기 가서 고생 많이 했네요. 이런 전투를 10년을 하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게 1989년입니다. 소련이 아프간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왜 제국의 무덤인지, 미국은 20년 동안 아프간 정부를 도와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탈레반한테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그렇죠? 자, 미국의 아프간 전쟁 20년의 시작은 2001년 9.11 테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9.11 테러 9월 11일 참 날도 참 911이 그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119, 우리나라에서 119 화재가 났을 때 전화번호 119인데 미국은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위기 상황에서 911을 누르게 되는데 9월 11일을 딱 잡아서 저기 우리 무역센터 그죠? 무역센터에 비행기 2대가 무역센터를 완전히 폭삭 주저앉혀서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비행기가 몇 대 정도 한 2대 3대 이렇게 납치된 줄 알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7대가 납치가 됐더라고요. 7대 비행기 7대가 납치를 돼 가지고요. 그 중에 6대는 실제로 가서 충돌을 합니다. 지금 저 무역센터에 쌍둥이 빌딩 두 개 하고 그 옆에 또 이제 또 금융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펜타곤, 미국 국방성이죠. 그죠? 국방성 펜타곤, 그 다음에 미국의 국회 의사당, 그리고 연방대법원, US 뱅크 타워까지 포함해서 6개를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6대의 비행기가 완전히 전파되고 그 안에 승객들 보니까 평균 60 제일 작은 승객이 67명이고요. 제일 많은 비행기가 보잉 747에 253명.
보통 이제 120명, 130명 이렇게인데 6대 비행기는 전원 다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한 대 루프트한자 독일 비행기는 가져왔다가 독일 비행기에서는 승객 그다음에 승무원들이 테러리스트 4명을 제압을 해서 전원 생존을 하는 걸로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6대의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6군데가 파괴가 되는 그것이 2001년 9.11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9.11이 9.11 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입증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죠? 총 비용이 2조 2,600억 달러면은 대략 2조 달러면은 2,600조 2,600조의 비용, 물론 이게 쏟아부은 돈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로 인한 이 전쟁에 대한 후유증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부상당하고 했던 분들에 대한 모든 비용까지 포괄을 한 거겠습니다만은 2,600조를 2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결국 빈손으로 탈탈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 사망자는 24만 명이고요. 미군이 2,44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성과라고 한다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성과를 내걸고 있습니다. 사실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쟁을 벌인 건 아니죠. 그죠? 거기에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지만 실패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미국도 20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아프간을 장악하지 못하는가? 네. 미국의 아프간 20년 전쟁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자, 아프간 한번 볼까요? 이제 북미 남미 대륙을 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지도를 펼쳐놓으면 아프간이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저 한가운데 있는데 동그랗게 고구마처럼 생긴 아프가니스탄의 오른쪽 꼭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부분도 결국은 어떤 세력 간, 그 당시에 러시아 제국, 저 위쪽에는 러시아 제국, 밑에는 인도 파키스탄은 누가 정하겠습니까? 영국, 대영 제국, 러시아 제국과 대영 제국이 맞닥뜨리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그런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저 꼬리가 좀 긴 회랑인데요, 저게. 그리고 저 꼬리 끝이 지나면 바로 중국의 위구르하고 연결이 됩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는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슬람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또 중국 위구르라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 버리면서 중국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다가 쓴소리를 하죠. 야, 니들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냥 손 털고 철수하는 거야? 라고 볼멘소리를 했던 데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이 또 신장 위구르하고 연결되는 부분, 또 중국이 또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또 뛰어들 수 있는 또 1대1로의 연장선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일단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아프가니스탄이 면적으로 보면 대략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됩니다. 대략 65만 킬로미터 제곱 정도의 사이즈 면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북 합쳐서 22만이니까 남쪽이 10만 킬로미터 제곱, 북쪽이 12만 킬로미터 제곱. 그러면 22만 킬로미터 제곱인데 아프가니스탄은 65만 2천 정도, 65만 킬로미터 제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러시아 제국과 남쪽에 있는 그 인도, 파키스탄의 대영 제국이 맞닥뜨려진 곳에 있다. 딱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큰 세력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저기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쭉 왔을 때는 그죠? 그다음 또 오른쪽에 몽골 제국이 쭉 오고 또 오스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소련도 왔었고 그다음에 대영 제국,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까지 계속 외세가 끊임없이 들랑달랑 했던 곳이 된 거죠. 자,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의 면적이 65만 킬로미터 제곱이라 그러면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놓고 보면 가로 세로 대략 800km 됩니다. 그죠? 64만이라고 봤을 때는 가로 800km, 세로 800km 정도가 된다고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남북한 한반도 지도의 남쪽 끝에서 위에 끝까지가 한 800km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한반도 사이즈로 가로 세로다라고 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 800km가 갖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이스라엘이 제일 이제 눈에 가시가 이란이죠. 네, 1번이 이스라엘한테 눈에 가시 1번은 이란인데, 이라크도 또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동에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바그다드까지 미사일을 쏠라 그러면 거리가 800km입니다. 자, 800. 그 다음에 또 이라크에서 이란의 테헤란까지 대략 한 800km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테헤란에 미사일을 쏠라 그러면 1600km입니다. 이 1600km를 미사일을 쏘면 중간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쪽에서 중간에 요격 미사일에 의해서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돌핀급 잠수함이 극동에 배치되는 중에 이유 하나는 저쪽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만, 이란 남쪽에 있는 페르시아만까지 돌핀급 잠수함이 쭉 들어가서 뿅 올라와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바로 테헤란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500-600km 또는 한 800km 수준에서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바로 돌핀급 잠수함들을 이용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략, 2차 전략, 니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거나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요시 땅 해가지고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바다 위에서 쇽 올라와서 돌핀급 잠수함이 딱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핵 미사일을 쏘게 되면 너희 나라의 수도는 지구에서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전략이 이스라엘의 전략. 그래서 이 중동의 800km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을 해두면 대략 지금 아프가니스탄 가로 세로 800km 면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800km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카불인데 저 빨간 점이 카불이에요. 자, 이렇게 높게 보면 이 8월 달에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쭉 협상도 해 왔고요. 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도자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겠다. 왜? 탈레반들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미국의 괴뢰 정부라 그래서 아예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까지 포함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에서 2번,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2번, 그 다음에 중동의 도하에서 한 번, 3번 정도 2019년, 재작년까지 협상을 벌여왔는데 아무튼 이 카불 쪽까지 진입하는 저 외곽 쪽은 계속 야금야금 탈레반이 계속 장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철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레반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천천히 먹어 들어왔던 겁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산악지대가 좀 높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 산악지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를 놓고 이렇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덧점 없잖아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가서 탈레반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탈레반이 대략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열고 보니 20만 가까이 되더라 하는 게 서방의 기자들이 한 얘기가, 그동안에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합류했던 사람들, 또 심지어 파키스탄에 굉장히 탈레반하고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 합류한 게 대략 20만까지는 되더라지만 이 안에 산악 안에 있게 되면 참 전쟁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보십시오. 마치 동양화처럼, 그죠? 이 실제 사진이에요, 사진. 이게 무슨 그림인 줄 알았는데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니 어떤 제국이 장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자, 탱크 보십시오. 이 탱크가 포를 탁 놔두고 어디다 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누가 탈레반이 어느 구석에 있는 줄 알고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 탈레반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You have the watch. 너는 시계를 갖고 있지만
We have the time. 우리는 시간이 있다. 너는 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다.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10년 기다렸더니 소련이 철수하고 20년 기다렸더니 결국 미국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탈레반이 지금 수도 카불로 들어왔죠. 거의 무혈 입성입니다. 그죠?